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그 마지막 해 이야기 지킬 박사의 최후. 그 뒤부터 나는 하이드와는 아주 인연을 끊었네.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은 지킬 박사로서만 생활했다네. 그러나 난 다시는 하이드가 되고 싶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서도 소거리에 있는 방을 그대로 두었으며 또 하이드의 옷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이드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거라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또 악의 유혹에 이끌려서 약을 마시고 하이드로 변해버렸다네. 그동안 하이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녀석인지 거의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네. 그 때문에 나는 신의 벌을 받게 된 걸세. 나의 악마는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약을 마시는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왔다네. 그리고 나서 나는 런던의 밤거리로 돌아다니다가 템스강 근처에까지 이르렀지. 보름달은 되나처럼 휘영청 밝았다네. 그때 어떤 노인이 정중하게 내게 무슨 말을 걸어왔네. 그런데 나의 악마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노인을 마구 때렸다네.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지옥의 악마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미친 듯이 거칠게 날뛰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의 몸을 때리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다네. 나는 그 단단한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정신없이 그 노인을 내리쳤지. 노인은 땅에 쓰러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도 나는 노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마구 짓밟아버렸지. 그러다가 문득 서늘한 공포를 느꼈네.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악마와 같은 행동을 그만두었을 때 나는 심한 피로를 느꼈네. 그리고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야. 나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 소거리의 집으로 달려갔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방 안에 있는 서류를 모두 태워버렸다네. 그런 다음 가로등이 환하게 커진 거리로 나오자 방금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왠지 모르게 후련함과 통쾌함을 느꼈지. 나는 매우 들뜬 기분으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누가 쫓아오지는 않나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지. 마침내 하이드는 즐거운 콧노래를 부리며 실험실로 돌아와 약을 마셨네. 몸이 찢어지는 듯한 변신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는 다시 헨리 지킬이 되었지. 하지만 헨리 지킬로 돌아온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마루에 꿇어앉아서 신에게 용서를 빌었네. 그 순간 내 눈 앞에는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때부터 어렵고 힘든 공부와 실험에 몰두했던 연구 생활 등 모두 오래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또렷했지.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도무지 꿈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네. 나는 큰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고 싶었지.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네. 이제 다시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하이드로 모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 일생을 마칠 때까지 지킬 박사로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구원을 받은 듯 홀가분해졌어. 이번에야말로 굳게 마음을 먹은 나는 실험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돌 위에 올려놓고 마구 짓밟아 버렸네. 다음날 난 그 살인 광경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지위가 높은 거류경이라는 것을 알았네. 게다가 살인 사건의 범인이 하이드라는 사실이 모두 밝혀진 뒤였어. 일이 이쯤 되었으니 하이드의 모습으로 밖에 나간다면 틀림없이 붙잡힐 것이었네. 경찰에 붙잡힌다면 물론 사형이겠지. 그러나 지킬 박사로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안전했네. 그 대신 나는 속죄를 하는 뜻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었네. 작년 말 몇 개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건 이미 자네도 알고 있을 걸세.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옛날처럼 친구들과 어울렸지.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기도 하면서 되도록 밝게 살려고 애를 썼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도 많이 냈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말일세.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네. 내 마음 속에서는 꽁꽁 묶여있는 악마가 쇠사슬을 끊고 뛰쳐나오고 싶어서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네. 물론 나는 또 하이드로 변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하이드가 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지. 그러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네. 다만 어리석게도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 그건 1월의 어느 화창한 날의 일이었다네. 눈이 녹아서 땅은 질척질척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네. 리젠트 공원은 겨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했지. 나는 햇볕이 잘 드는 벤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어. 너무 한가롭고 조용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올 정도로 기분이 좋고 화창한 날씨였지. 그때 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네. 그리고 심한 구역질이 나면서 저절로 몸이 후들후들 떨렸지. 잠시 뒤에 나는 몽롱한 채 정신을 잃었네. 한참 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저절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렸네. 어찌된 일인지 나는 뻔뻔스럽고 몹시 난폭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몸은 아주 작게 오므라들어 있었고 줄어든 몸의 바지가 헐렁헐렁하게 늘어져 있었네. 무릎 위에 얹혀진 손은 울퉁불퉁하고 덥수룩하게 털이 나서 보기에도 징그러운 모양이었지. 나는 다시 하이드로 변해버린 거였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헨리 지킬 박사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살인범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버린 것이야. 나는 당황했네.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킬로 되돌아가야 한다. 약은 실험실의 유리장 안에 있어. 어떻게 하면 그 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실험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가버렸고 열쇠마저도 내버렸는데 만일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간다면 하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을 손에 넣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네.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하지? 그렇다. 레니언에게 부탁하자. 그러나 어떻게 부탁하지? 레니언이 보지도 못한 사람의 말을 믿고 지킬 박사의 집까지 가줄까? 그러나 레니언은 지킬의 글씨를 알고 있어. 그가 지킬이 쓴 편지를 보면 틀림없이 믿을 것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네. 그러나 하이디의 모습으로 어정어정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네. 그는 축 늘어진 옷을 대강 접어 올리고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서 포틀랜드 거리에 있는 어느 호텔로 갔네. 마부는 그를 보자 킥킥거리며 웃었어. 그는 벌컥 화를 내면서 악마 같은 무서운 표정으로 마부를 노려보았네. 그러자 갑자기 마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더군. 그건 그 마부를 위해서 아니면 하이드를 위해서도 무척 다행한 일이었네. 만일 그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면 하이드는 마차에서 그를 끌어내려서 어떻게든 죽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얼마 뒤 마차가 호텔에 도착했지. 하이드가 너무나 험상궂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자 호텔 종업원들은 벌벌 떨면서 얌전히 그의 명령대로 움직여 주었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하이드는 편지 쓸 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했지. 그는 2통의 편지를 썼다네. 하나는 레니언에게, 또 하나는 폴에게 썼다네. 그리고 정호번에게 그것을 등기로 붙여달라고 부탁했지. 그것은 종호번이 편지를 틀림없이 붙였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그날은 하루 종일 호텔에 틀어박혀서 초조하게 지냈다네. 식사로 방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먹었지.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네. 나는 지금 하이드를 그라고 부르고 있다네. 도저히 하이드를 나라고 부를 수가 없다네. 그때 이미 하이드에게는 인간다운 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의 마음속엔 오직 공포심과 증오만 가득했어. 날이 어두워지자 하이드는 호텔을 나와서 마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네. 목적지도 없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자 마부가 수상하게 여기는 눈치였다네. 그래서 그는 마차에서 내려 큰 마음 먹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가보았네. 헐렁한 옷 때문인지 사람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네. 두려움과 비웃음이 섞인 사람들의 눈길을 받자 그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로 걸어갔지. 밤 12시까지 중얼중얼 짓거리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닌 게야. 한 번은 성냥 파는 소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성냥 상자를 내밀더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네. 그러자 그 소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치더군. 어쨌든 그날 밤 나는 레니언의 집에서 무사히 지킬로 돌아왔네. 하지만 내가 그 오래된 친구 레니언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주었는가. 내가 한 짓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심한 짓을 했다고 생각되네. 하지만 그건 내가 받은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나에겐 교수대에서 처형당하는 것보다 하이드로 변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거든. 레니언은 나를 무척 비난했네. 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꿈결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 잠자리에 들었네.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지. 만일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해도 도무지 깨어나지 않았을 정도였어.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못했네. 무엇보다도 불안한 건 언제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하이드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 어제 그 끔찍한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네. 하지만 지금 난 우리 집, 내 실험실에 있고 또 약도 바로 옆에 있다. 여기 있기만 하면 어제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제는 정말 무사히 잘 피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은 감사한 기분과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뜰로 나가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했다네. 그때 갑자기 그 변화의 징조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네. 급히 서둘러서 실험실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몸은 하이드로 변했고 마음은 악마로 바뀌었네. 이번에는 지킬 박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약을 그 전에 2배로 마셔야 했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로부터 6시간 뒤에 울적한 기분으로 난로 앞에 앉아있는데 또다시 격렬한 고통과 함께 난 하이드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네. 그래서 또 약을 마셔야 했다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매일 나는 피나는 노력과 약의 도움에 의해서 겨우 지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네. 밤이건 낮이건 몸이 찢어지는 듯한 변화의 고통과 함께 하이드로 바뀌는 괴로움이 계속되더군. 특히 잠들거나 의자 위에서 잠깐 졸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하이드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네. 나는 되도록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네. 사람으로서 그 이상 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지낸데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긴장 때문에 내 몸은 열이 펄펄 났고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약해져 갔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의 생각밖에는 없었네. 그것은 분리된 또 하나의 나인 하이드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그렇지만 잠자고 있을 때라든가 또는 약의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갑자기 하이드로 바뀌는 거였네. 변할 때의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 격렬한 고통은 조금씩 덜해졌네. 지금은 하이드의 힘이 세어졌어. 지킬의 힘을 완전히 누르고 있다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힘이 선한 힘보다도 훨씬 세졌다는 말일세. 이제까지는 선이 악을 누를 수도 있었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네.
얼마 안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선을 밀어 제치고 내 몸을 완전히 차지해서 영원히 하이드로서 자리 잡아버릴지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네. 그래서 지킬 박사로서의 나는 자살을 생각했네. 그러나 하이드로서의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네. 이제 이 글을 그만 써야 되겠네. 나에게 최후의 파멸이 닥쳐왔네.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어쩌면 이런 끔찍한 생활을 2, 3년은 더 했어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끝내 파멸을 맞이하게 된 건 생각지도 않았던 약품 때문이었다네. 처음 실험을 시작한 뒤로부터 약품 재료를 새로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재료가 떨어져 갔다네. 그래서 하인에게 급히 재료를 사오라고 해서 약을 다시 만들었지. 유리컵 안의 약품이 연기를 내며 끓어오르면서 보랏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연한 녹색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야. 할 수 없이 난 그 약이라도 마셨지만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었네. 나는 다시 하인들에게 똑같은 재료를 사오라고 시켰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마 폴이 자네에게 다 말해 주었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지. 이제야 겨우 알아낸 일이지만 내가 처음에 사온 재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거야.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순물이 실은 약의 효력을 나타내게 했던 걸세.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나는 하이드로서 보냈네. 지금 나는 마지막 남은 옛날의 약을 마시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라네. 지킬 박사로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네. 지금 거울에 비친 지킬 박사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고, 다시 내가 하이드로 바뀐다면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이제 2번 다시 지킬 박사로는 되지 못할 것이네. 이 기록이 무사하게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만약 이것을 쓰는 도중에 갑자기 하이드로 변했다면 그는 이 기록을 갈기 찢어버렸을 거야. 내가 지금 이 기록을 끝낼 수 있다면 아마도 하이드의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걸세. 그는 지금 증오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 눈앞의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지킬로스의 시간이 약 3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네. 나는 무서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다네. 누군가가 갑자기 이 방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일세. 하이드가 경찰에 잡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터이지만 나는 아무래도 좋다네. 헨리 지킬로서의 나의 죽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 여기에서 펜을 놓고 이 글을 마칠 때쯤이면 아마도 나는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을 끝맺게 될 것이네. 실험실에서 헨리 지킬.